안녕하세요. 잭교관입니다. 강철부대 W 여군들만 나오는 시즌을 10월 1일 날 방영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치누크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에서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기종 중에 하나죠. 치누크에서 이제 나오는 씬을 인트로로 잡았는데 치누크 CH-47이 정식 명칭이고요. 해상작전, 소프트덕, 러버덕 또는 강화, 특히 강화를 할 때는 가장 빠르게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기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아주 선호하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육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공군에도 치누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육군에서 지원을 해줬더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데 타군들에 비해서 특전사와 해병대를 보시면 그 교육 휘장이 왼쪽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특전사 707 대원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강음이 대원 왼쪽 가슴에 있는 골드윙 같은 경우는 1000회 이상, 1000회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 예하 여단에서는 강화 횟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횟수이기도 하고요. 707의 고공팀에 있지 않는 이상, 고공팀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 고공팀에 있지 않은 이상 천회라는 것은 임무 수행 목적상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강미 대원 같은 경우는 고공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골드윙 밑에 보면 낙하산 정비 마크가 있는데 월계까지 있네요. 예전에 이제 월계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월계까지 달려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걸 봐서 일반 정비 마크와 조금 차별화되는 교육 낙하산 포장 정비 교육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네요. 일반적으로는 월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비 마크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박보람 대원 같은 경우는 별이 하나 있죠. 별이 하나 있다는 건 100회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회 이상 시에는 별 2개 양쪽에 있게 되고요. 저 뒤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전민선 대원은 300회 이상 되기 때문에 별 3개를 달고 있네요. 이현선 대원 검정색 고공 휘장인데 고공 교육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휘장이기도 합니다. 약 3주 정도 과정이고요. 특전사 외에도 특수전 학교에서 육해공군 특수부대들이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고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포장 교육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 5주 정도 교육에 낙하산을 준낙하산과 예비낙하산, MC 언더션비, T10, R, T10B 뭐 이런 준낙하산과 예비낙하산을 포장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고공낙하산의 포장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낙하산이 찢어졌을 때, 낙하산이 끊겼을 때 어떻게 정비하는지 정비 요령도 배우는 약 5주 정도의 과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어깨에 보면 점프 마스터, 뭐 스나이퍼 이런 이니셜에 패치를 붙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점프 마스터는 2주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기본 공수를 배운 강화자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점프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고요. 스나이퍼 과정은 약 3주 정도 과정으로서 저격수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각종 총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길리슈트 작용법, 뭐 매복 요령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해주 대원, 특전사 소속의 양해주 대원이 드론 파일럿이라는 이니셜의 마크를 달고 있는데 드론 과정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좀 볼까요? 자, 해병대 유재인 대원이죠. 왼쪽 가슴에 유격대 마크가 있는데 저 과정은
약 2에서 3주 정도 자대에서 또는 부생 장교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저 휘장을 기본적으로 달 수 있고요. 자, 망구다이 훈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죠. 망구다이 훈련은 미군들이 주관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약 2박 3일, 일주일 내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내의 훈련 중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역량과 멘탈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아마 한국군으로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박 3일이라고 하네요. 무박 3일 훈련 중에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알고 있고, 미군들 내에서도 이 과정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수연 대원 한번 볼까요? 왼쪽 가슴에 기습특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IBS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것 또한 약 2에서 3주 정도 교육을 하고요. IBS 페달링, 모터링에 대한 교육을 숙달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IBS 대대가 있어서 IBS 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하는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수전 학교가 나오는데요. 특수전 학교는 특수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군들이 이곳에 와서 특수전 교육을 받고요. 기본적으로 공수 교육을 받죠. 예전에 해병대도 해병 공수가 없었을 때는 특수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인 공수 교육대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 교육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특수전 교육, 저격 교육, 대테러 교육 다 이쪽에서 시키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특수전 학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트로에서는 기구 강화장에서 인트로씬을 찍었더군요. 한번 볼까요? 자, 기구 강화장 엄청나죠? 기구가 2대가 들어있는 이 기구 강화장에서 인트로씬을 찍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표유미 중사 전투복 잠깐 좀 볼까요? 옷이 다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훈련소 훈련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옷을 다린 것 같은데, 지금 신형 전투복으로 바뀐 디지털 무늬로 바뀐 이후에는 전투복을 안 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전투 시에 어떤 그 전투 기능,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 안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기능조차도 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복을 안 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인원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는 아직까지 훈련소에서 교관들은 다리고 있다는 어떤 간접 증명을 볼 수가 있네요. 특임대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 독거미 부대라고 하는 조성원 대원이 있습니다. 수방사 내에는 여군들로만 이루어지는 부대가 있죠. 이 부대를 이제 일명 독거미 부대라고 하는데, 레펠하는 영상을 보니까 707과 진배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투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관전 포인트니까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인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군사경찰 인원도 있고, 뭐 정보병과, 그리고 뭐 경비단 소속의 검정 흑복을 입고 나온 요원도 좀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약간은 각 부대의 특색이 있는 부대들이 4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임대라는 이름 아래 특수임무대, 한마디로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대를 특임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임무들로 모여진 인원들을 모았기 때문에 옛날 HID, UDU 와는 약간 좀 상이한 부대의 특색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감이 들더군요. 자, 이제 남은 건 해병대 한부대라고 마지막 해병대가 나오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되게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도 보면 메인 가수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왜 해병대를 맨 마지막에 등장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놓고 1등 못하면 정말 해병대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네 명들 이런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거나 피지컬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등장 부대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재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약간 들었어요. 7907의 박보람 대원과 특전사의 양해주 대원이 저격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인원의 저격수 대결도 볼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군들 특히 박보람 대원은 예전에 사격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군에 와서 사격을 하면서 충격 때문에 많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일반 사격 선수는 공기총 사격입니다. 근데 군에서 사격하는 건 일단 저격수는 7.62mm를 쓰고요. 성인 남성들도 7.62mm를 계속적으로 쏘다 보면 어깨에 데미지가 와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느낌을 지금 박보람 대원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격수 교육을 받고 저격수 임무를 수행했던 박보람 대원과 양해주 대원들의 대결은 볼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는 해군의 예하 부대일 뿐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해군 대원 중에 한 명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도발성 발언이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해군과 해병대 관계는 예속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휘 관계를 보더라도 해병대는 일반적으로 해군의 지휘를 받지만 실제 작전 수행 시에는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는 게 사실이고요. 협력 관계 쪽으로 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은 해병대의 상륙을 지원하고 해병대는 해군의 해안 방어를 지원합니다. 독립성적인 부분을 보면 해병대는 해군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군종과는 다른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군 예하에 해병대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던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이원화되는 그러한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약간 오해되는 부분, 곡해된 부분은 제가 정정하고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병대는 해군의 예하 부대인 건 맞지만 독자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목적군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군요. 자, 강력한 베네핏이 달린 11m 외줄 오르기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3개 부대는 특수부대고 3개 부대는 비특수부대입니다. 그러면 11m 외줄 오르기를 안 하나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부대가 비특수부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걸 베네핏으로 한다? 상당히 편파적인 베네핏 미션이다 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어차피 강철부대 W에는 지금 특수부대 여군들만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여군들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최근 수년 사이에 사관학교와 일반 특수부대 여군을 교육하고 여군들이 어느 정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특수부대라는 이름 아래 여군들이 활동하는 활동상은 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거나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6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대, 특수부대의 어떤 그 나누기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리서치에도 보면 특수부대를 가고자 하는 입대자 중에 40% 이상이 특수부대를 지원을 희망하고요. 그 중에 대다수가 특수부대를 못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뜻은
특수부대를 갈 수 있는 자질과 역량과 능력이 되는 인원들도 일반 부대에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가했던 인원들도 일반 부대 인원들과 겨룰 때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본인이 어떠한 평소에 노력과 관리를 자기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특수부대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치의 인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특임대 인원들이 지금 입은 복장을 좀 볼까요? 저게 블랙 멀티캡입니다. 멀티캡이 나온 이후에 검정색을 추가해서 검정 흑복을 입는 부대들이 많이 블랙 멀티캡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찰 특공대에서 좀 많이 입고 있는 것을 목격이 되더라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블랙 멀티캡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